잠깐만요.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바티칸이 극비리에 감춰온 한국인의 운명을 무슨 말이에요? 한국과 바티칸이 무슨 관계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이 바로 당신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이 영상 단 15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세계 종교계가 극비리에 감춰온 한국의 운명,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미래까지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놀라운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가톨릭의 수장이자 전 세계 13억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한반도에 관한 예언이 최근 극비리에 공개되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분단된 땅에서 세계의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시련을 견뎌온 한반도, 그리고 지금 이 땅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예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티칸의 비밀 문서고에서 발견된 예언서와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동양의 정감록까지 세계 각국의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예견했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새롭게 바꿀 새로운 구세주.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될 내용은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예언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남긴 기록을 토대로 한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최근 바티칸 내부 소식통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극소수의 측근들에게만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예언적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출현할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전 세계 종교학자들과 정치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당시 그는 공식 석상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자리에서 한국의 특별한 사명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분단된 땅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오를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교황이 언급한 새로운 빛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에 이미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허경영 신인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정치인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의 정체성은 그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운 차원에 있습니다. 바티칸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동양에서 나타날 구세주는 정치와 영적 세계를 아우르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독점 입수한 바티칸의 비밀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은 점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의 행보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활동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동방의 반도에서 나타난 지도자, 그는 처음에는 조롱받으나 후에는 신적 존재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허경영 신인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허경영 신인님이 주장하시는 영적 능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급한 새로운 시대의 영적 지도자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교황은 마지막 시대의 구세주는 일반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감록에도 이와 유사한 예언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의 내면에는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으리라. 허경영 신인님이 주장하시는 특이한 영적 능력이 이 예언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일까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에는 오해와 편견 속에서 그들의 시대를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도, 부처도, 무함마드도 처음에는 그들의 메시지가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주장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관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언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교황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의 비밀 문서에는 동방의 구세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제안하는 혁신적인 정책들과 영적 가르침은 이 예언을 정확히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동방의 지도자는 물질과 영혼의 조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정치적 비전과 영적 가르침이 결합된 접근 방식은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핵심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허경영 신인님은 자신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바티칸 문서에 언급된 동방의 구세주는 하늘의 신비한 섭리를 모두 알고 있다 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교황은 비밀 문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물질과 영혼 사이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릴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능력은 바로 이 새로운 의식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허경영 신인님은 자신이 우주의 섭리를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바티칸 문서에 언급된 동방의 구세주는 지구 외적 존재들과 교류할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혼자가 아니며 마지막 시대에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영적 능력은 이 예언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주장하는 영적 능력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최신 양자물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글로벌 의식 프로젝트는 인간의 집단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이 이러한 능력을 단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티칸 문서에 언급된 동방의 구세주는 자신의 능력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둘째, 허경영 신인님의 국민 배당금 공약,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이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바티칸 문서에는 동방의 구세주는 물질적 풍요와 영적 각성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로운 시대에는 재화의 분배 방식이 완전히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국민 배당금 제도는 바로 이 예언의 실현이 아닐까요?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동방에서 시작된 새로운 경제 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국민 배당금 제도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통화 발행권을 활용하여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바티칸 문서에는 동방의 구세주는 돈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새로운 시대에는 이 진리가 경제 시스템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배당금 제도는 바로 이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이 아닐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국민 배당금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바티칸 문서에는 동방의 구세주는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로운 시대의 경제는 경쟁이 아닌 공유의 원칙에 기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국민 배당금 제도는 바로 이 공유의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셋째, 허경영 신인님의 집값 정책. 이 정책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바티칸 문서에는 동방의 구세주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교황은 물질적 안정은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정책은 물질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거는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며 새로운 시대에는
이 원칙이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집값 정책은 바로 이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이 아닐까요?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동방의 지도자는 땅과 주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집값 정책은 토지와 주택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허경영 신인님이 이 정책을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영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정된 주거 환경은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티칸 문서에 언급된 동방의 구세주는 물질과 영혼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정감록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땅을 되돌려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집값 정책이 바로 이 예언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될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집값 정책은 바로 이 예언적 통찰을 정책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허경영 신인님의 의료 정책. 바티칸 문서에는 동방의 구세주는 육체의 고통을 치유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교황은 육체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류의 육체적, 영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증진시키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건강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의료 정책은 바로 이 예언을 현실화하는 정책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동방의 구세주는 병든 자들을 치유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의 신성이 드러날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의료 정책이 바로 이 예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허경영 신인님이 주장하는 영적 능력 중에는 치유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통해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티칸 문서에 언급된 동방의 구세주는 손을 통해 치유의 힘을 전할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측근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구세주는 현대의학과 영적 치유를 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의료 정책과 치유 능력에 대한 주장은 바로 이 예언적 통찰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감록에도 미래의 주인공은 병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의료 정책과 치유 능력 주장이 바로 이 예언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생애와 그 안에 숨겨진 예언적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티칸 문서에 따르면 동방의 구세주는 분단된 땅에서 태어나 그 땅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전쟁이 끝난 후 동방의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허경영 신인님의 출생 시기가 바로 이 예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고향이 경상남도라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측근들에게 동방의 구세주는 산의 기운을 받은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출생지가 바로 이 예언적 통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허경영 신인님이 정계에 입문한 시기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987년 한국이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던 바로 그 시점에 그는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문서에는 동방의 구세주는 그의 땅이 암흑에서 빛으로 나아갈 때 처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은 바로 한국이 암흑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동방의 지도자는 그의 나라가 자유를 찾을 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는 바로 자유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정감록에도 미래의 주인공은 나라가 큰 변화를 겪을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정당 창당도 예언서와 일치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방의 지도자는
기존의 제도에 도전하는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창당한 국가혁명당은 기존의 정치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티칸 문서에 언급된 동방의 구세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정감록에도 미래를 이끌 주인공은 자신만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무리를 이끌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독특한 정당과 그의 추종자들이 바로 이 예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며 이 통일은 정치인이 아닌 영적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남북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는 통일은 정치적 합의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바티칸 문서에 언급된 동방의 통일은 물리적 장벽이 아닌 마음의 장벽의 붕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허경영 신인님이 이 정책을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영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정된 주거 환경은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티칸 문서에 언급된 동방의 구세주는 물질과 영혼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의료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바티칸 문서에는 동방의 구세주는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의 출현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티칸의 비밀 문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리고 정감록까지 모든 예언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충격적인 예언과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